필요한 일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한지연이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펼쳐지는 숨겨진 가족의 비밀. 한 기업 회장과 그를 돌보는 간호조무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될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새하얀 복도가 이어진 요양병원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병원 특유의 적막함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한지연은 3년째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환자들은 지연의 차분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을 기다렸고 동료들은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을 존경했습니다. 지연 씨, 정 회장님 약 드릴 시간이에요.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물함에서 정태호 회장의 약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큰 특실을 쓰고 있는 정태호 회장은 석 달 전부터 이곳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 창립자였지만 지금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화려한 꽃바구니와 선물들로 가득했지만 정태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유명한 그였지만 지연을 향해서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다른 간호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왔구먼. 정태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살만하네. 정태호는 짧게 대답하고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디마디 굵고 투박했지만 지연의 손을 스치는 순간만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창밖만 보고 계셨네요. 밖에 뭐가 보이시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정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보이는구먼. 놓쳐버린 순간들 말이야. 지연은 정태호의 침대를 정리하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대화가 없는 정태호와의 시간을 어색해했지만 지연은 그의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였죠. 그녀는 정태호의 약을 정리하고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내일은 아드님이 오신대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지연 선생님, 수간호사님께서 급하게 찾으세요. 지연은 정태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에도 정태호의 시선은 한참 동안 문에 머물렀습니다. 간호사실로 돌아온 지연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동료들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선생님 정말 신기해. 정 회장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하시는데. 그러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 지연은 그런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저 흘려들을 뿐이었죠. 그녀에게는 모든 환자가 똑같이 소중했습니다. 다만 정태호 회장에게서는 왠지 모를 친숙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의 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 검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의 책상 앞에 서 있는 한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손에는 지연의 서랍에서 꺼낸 현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직원은 화들짝 놀라 봉투를 떨어뜨렸고 접힌 현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몸을 숙여 천천히 돈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을 예상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병원에 출근했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은 의심과 실망으로 가득했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갑자기 끊기는 대화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한지연 선생, 이사장님 방으로 와주세요. 수간호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 이사장과 인사팀장,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인물 마이너스 정진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의 장남인 그는 아버지를 방문하러 오는 길이었겠지요.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하게 담은 입술이 그의 불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한 선생.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으며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견된 현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건 지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정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돈 받고 아버지를 위로했다는 얘기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그게 간호사의 직업 윤리입니까? 환자에게서 돈을 받는 게.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정진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일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필요한 일이었다고요? 병든 노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게. 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지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회장님은 정신이 매우 맑으세요.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겁니다. 정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사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 선생, 그 돈은 정확히 어디서 온 건가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주셨어요. 뭐라고요? 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왜 당신에게 돈을 주셨단 말입니까? 지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선생, 정 회장님이 입원하신 이후로 당신이 특별히 그분의 병실에 오래 머무른다는 보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담당할 때도 당신이 자주 들어갔고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연은 손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제가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야기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나눴단 말입니까? 정진우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지연은 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신 이야기요.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무슨... 이사장이 다시 개입했습니다. 한 선생,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당신은 정 회장님의 병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환자들만 담당하세요.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정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은 건 명백한 비리입니다. 병원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희 쪽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은 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지켜주고 싶은 거겠죠.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정진우는 그 말에 더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당신은 그저 돈을 노린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약해 보였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처져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정태호 회장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정진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간호사가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비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정태호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간호사실에 들어서자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지연 씨, 이사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과도 같았죠. 이사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연이 문을 열자 이사장 뒤에 정진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한 선생.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만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사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물어 한 선생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지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후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정진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지연은 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 씨, 회장님께서는 외로우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건 단지 감히 내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정진우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이사장실을 나온 지연은 마지막으로 정태호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그녀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뒤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회장님은 지금 검사 중이세요. 지연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장의 쪽지를 꺼내 병실 문 앞에 있는 메모함에 넣었습니다. 간단한 작별 인사와 함께 그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병원을 나서며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트렸고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진우는 병원 이사장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정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진다면 아버지의 명성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이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이사님, 이미 한 선생은 해고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시는지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정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노인 학대, 직업윤리 위반,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는 병원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세요. 이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님께서는 한 선생에 대해 어떤 불만도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신 상태입니다. 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한편 지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오래된 액자 하나만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그녀는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정태호 회장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 자선 활동, 그리고 가족 사진들까지. 지연은 천천히 그 기사들을 넘겨보았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에서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태호가 누군가와 함께 찍은 희미한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 받았습니다. 한지연 씨입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 가면 걱정 마세요. 정진우 이사님은 오늘 저녁 해외 출장으로 떠나십니다. 회장님께서는 꼭 한 번만 더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지연은 다시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말한 대로 병원 뒷문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태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창가에 앉아 있는 정태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왔구나.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정태호는 지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약했지만 그 잡는 힘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들었다.
진우가 한 일을. 정태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정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하지 마라. 용서도 하지 마라. 난 내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정태호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지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응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의사가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뒤로 물러났지만 정태호가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 다시 데려와. 정태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병실에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빠르게 걸어오는 정진우와 마주쳤습니다. 출장을 취소하고 급히 돌아온 모양이었죠. 정진우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정진우는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그는 지연을 밀치고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정태호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다시 데려와. 병원 복도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의료진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응급카트가 밀려오는 소리, 다급한 의사의 지시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지연은 그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주세요. 병실 안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지만 경비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병원 관계자가 아니시면 이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정진우가 병실에서 나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어요. 이제 만족합니까?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으로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죠. 진우 씨,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내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봄밤에 찬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지연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공허했습니다. 36년의 세월,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가족이란 존재를 갈망했지만 결국 그 갈망은 채워지지 않은 채 어른이 되었죠. 그리고 석 달 전 그녀는 처음으로 정태호를 만났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지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그리움 같았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한지연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태호의 비서였죠. 회장님께서 위험한 상태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정태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정태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마음을 결정지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약속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자리 잡은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차분한 모습의 중년 남성이 카페에 들어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지연 씨? 그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박인호라고 합니다. 정 회장님의 오랜 비서죠.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30년 넘게 모셨습니다. 지연은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친절했고 진실된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박인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말은 지연의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한지연 씨가 자신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눈이 크게 떠졌고 그녀의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져 테이블 위에 내용물을 쏟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37년 전 정 회장님은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장님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박인호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했을 때 회장님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그녀를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인호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겁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으셨지만 늘 곁에 두셨죠. 지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영과 그녀의 딸 지연, 1989년 8월. 지연의 손이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몇 년 전 우연히 당신을 발견하셨습니다. 박인호가 계속했습니다. 한자선 행사에서였죠. 당신의 이름표를 보시고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셨고 그 결과 당신이 자신의 딸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태호가 그녀에게 보인 특별한 관심, 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가 준 현금 봉투.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지연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박인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용기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을 외면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그건 마치 운명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지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평생 그녀를 괴롭혔던 빈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진우 씨는 알고 있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철저히 비밀로 하셨죠. 그런데 이제 회장님의 상태가 위독해지면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제가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오후, 지연은 다시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평범한 들꽃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인호가 그녀의 옆에서 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소문은 이미 병원 곳곳에 퍼진 상태였고 그녀를 향한 의심의 눈길들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런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은 자신의 모습을 잠깐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평생을 갈망해온 진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의식이 돌아오셨지만 말씀을 많이 하시진 못합니다. 박인호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우 이사님이 병실에 계실 겁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때예요. 병실 문 앞에 도착한 그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회사 일은 제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인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정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러나 그의 시선이 박인호에게 향하자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비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인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한지연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정진우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지시를 내리실 리가. 그런 지시를 내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정태호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태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약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진우가 다가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 여자는 앉거라. 진우야. 정태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정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도 조심스럽게 정태호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정태호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태호가 천천히 산소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딸이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입이 충격으로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37년 전 정태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한 여인을 사랑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미영. 너희 어머니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미영을 사랑했다. 정진우는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난 그녀를 외면했다. 정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문과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다. 지연은 가만히 정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지연의 손을 잡는 힘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미영이는 지연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지연이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정진우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녀가 정말 아버지. 박인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님께서 몇 년 전에 비밀리에 진행하셨죠. 정태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알아야 했다. 내가 누구인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란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말에 정태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그가 생전 처음으로 다른 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진우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린 순간이었죠.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태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태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정태호는 그런 정진우를 진정시키듯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너희 둘이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 지연은 조용히 정태호의 손을 잡은 채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정태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원망해야 했는데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했던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이제는 그저 아버지의 딸로 살고 싶어요. 정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신 게 처음이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과 분노가 있었지만 정태호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진우야. 정태호가 정진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동생이다. 받아들여 주거라. 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 안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정태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정태호는 지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 말에 지연의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말, 평생 그리워했던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정태호의 병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태호, 한미영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정진우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병원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정태호의 병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이다 깨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그의 호흡은 밤사이 조금 안정된 것 같았죠.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잠든 채로도 깊은 주름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아버지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지.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진우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밤을 새운 듯한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복잡한 감정이 깃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어요.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진우는 커피 한 잔을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마시겠습니까? 지연은 망설이다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병실 안에는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와 정태호의 숨소리만이 흘렀습니다. 밤새 생각해 봤습니다. 정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충격과 분노는 어디로 갔는지 정진우의 눈에는 이제 체념과 수용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36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비밀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말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더욱 말씀이 없으셨고요. 많이 아프셨나요? 어머니께서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의 일입니다. 암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일에만 몰두하셨고 가족 모임도 피하셨죠. 지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이 가족에게는 또 다른 슬픔이 있었던 겁니다. 죄송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진우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죄송하단 말입니까? 제가 당신의 가족을 방해한 것 같아서요. 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건 아버지의 선택이었죠. 그때 침대 위에 정태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먼저 지연에게 닿았고 이어서 정진우에게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야. 정태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정진우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정태호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구나. 정진우의 눈에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정태호의 시선이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연아, 밤새 있었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정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 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정진우와 지연의 손을 동시에 찾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하나로 모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 찼습니다. 난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 정태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아버지 정진우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회복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진우야, 내 딸을 받아들여 주렴. 정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정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정태호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그때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 일어나셨군요. 회장님, 검사를 좀 해야 합니다. 정진우와 지연은 잠시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요. 정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젯밤 DNA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더군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동생이라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정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37년 전 아버지의 비밀이 이제야 드러났군요. 당신에게는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정진우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태호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군요. 한지연 씨.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셨네요. 정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지연을 한 사람으로 아버지의 딸로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제가 그들의 대화는 의사의 등장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 이사님, 회장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정진우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정태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진우가 다가갔습니다. 정태호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지연아, 그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정태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지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신 게 처음이었어요. 정태호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뭐라고?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주실까 봐요. 평생 한 번쯤은요. 정태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딸, 지연아.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36년을 기다려온 그 한마디, 아버지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을 드디어 맞이한 것입니다. 정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지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고 그녀는 그 손길에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 순간 비록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정태호의 병실은 조용했고 그의 상태는 잠시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고 했지만 여전히 예단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죠.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진우는 병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보다는 묘한 동질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진우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걱정이 많다고 하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일구신 회사니까요. 당연한 걱정이겠죠. 정진우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회사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정태호 회장님, 한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신 분이라고들 하더군요. 정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대단한 사업가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는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지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더 일에만 몰두하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잊으려는 듯이 말이죠. 저를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진우는 처음으로 지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눈에 항상 있던 그 슬픔이 당신에 대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침대 위에 정태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맞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항상 미안했다. 지연과 정진우는 즉시 정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정진우가 물었습니다. 정태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너희 둘이 함께 있어서 좋구나.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 변호사를 불러라. 정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요? 아버지, 지금은 시간이 없다. 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정태호의 법률 문제를 담당해온 김 변호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 변호사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원장을 수정하고 싶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지연은 당황한 듯 손을 떼려 했지만 정태호는 오히려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정태호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미안하구나. 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라. 정태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은 내가 물려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내 개인 재산의 일부는 지연이에게 남기고 싶다. 정진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긴장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지연은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아버지를 만난 것만으로도. 정태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지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것이다. 너무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김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준비했고 정태호는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가 쓰는 글씨만큼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한지연, 내 딸에게. 그 문장을 쓰는 정태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품어왔던 비밀, 그리고 평생 바랐던 한마디를 적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이름. 정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름. 그녀에게 없었던 것, 그녀가 평생 그리워했던 것, 바로 가족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김 변호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태호는 이제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진우야. 정태호가 정진우를 불렀습니다. 내 여동생이다. 잘 부탁한다. 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 중심에는 이제 수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태호가 이번에는 딸을 불렀습니다. 너무 늦게 너를 찾아서 미안하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정태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너를 낳고 마지막 숨을 쉬면서도 너를 걱정했지. 지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태호의 눈이 먼 기억을 더듬는 듯 빛났습니다. 강하고 용기 있는 여자였다. 웃을 때는 해가 뜨는 것 같았지. 내가 참 많이 닮았구나.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닮았다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정진우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정태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의 두 자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 다. 정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세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상처 많은 가족이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벚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죠. 요양병원 앞 작은 벤치에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이 그녀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3일 전 정태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 자녀의 손을 잡은 채로 말이죠. 장례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연은 정진우의 배려로 가족으로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았지만 정진우는 단호하게 그녀를 아버지의 딸이라고 소개했죠. 유서를 읽어보셨나요? 정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진우는 이제 장례식 때의 검은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아직이요. 혼자 읽고 싶어서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혼자 곱씹어보고 싶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벚꽃나무 아래로 환자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진우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따스한 봄바람을 느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일단 새 직장을 구해야겠죠. 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재단에서 의료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정진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강요는 아닙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그때 정진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네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저는 조금 더 여기 있을게요. 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떠나기 전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빛났습니다. 정말요? 정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셨을 겁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정진우가 떠난 후 지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태호의 단정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내 딸 지연에게. 그 첫 문장에서부터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태호가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34년 동안 나는 너를 외면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다. 내 어머니 미영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킬 용기가 없었다. 회사와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너희를 버렸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아있다. 지연아, 너를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놓쳤고 내 첫걸음, 첫말, 학교에 가는 모습, 그 모든 것을 볼 수 없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5년 전 우연히 자선 행사에서 너를 보았을 때 내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내 이름표에 한지연이라고 적혀 있었고 너는 미영이를 닮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부터 조용히 너를 지켜봐 왔다. 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자랐는지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요양병원에서 너를 다시 만났을 때 그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너의 손길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 너는 알지 못했겠지만 내가 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다른 가족처럼 살 순 없었지만 이름만은 내 것이길 바랐다. 비록 법적으로는 정지연이라는 이름을 갖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항상 내 딸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너무 늦게 주어진 이름이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지연아, 부디 행복하거라. 진우와 가까워지길 바란다. 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 딸아. 마이너스 아버지가.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은 그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36해를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지연의 머리카락 사이로 봄바람이 살랑거렸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지연은 새로운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태호의 사진 한 장과 유서가 조심스럽게 넣어져 있었죠. 그리고 정진우가 건넨 명함 한 장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버지를 만났고 잃었고 그리고 다시 찾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이제 시작이네요, 아버지. 지연이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찾은 지연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아버지와 함께한 순간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봄볕 아래 지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정태호의 영혼도 딸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30년 전 날 버린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엄마를 찾았지만 폐지를 줍고 있는 엄마가 날 버린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